네, 앞서 2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야당의 평가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정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쭉 보니까 아주 네. 좀 예민한 사안도 네, 이재명 네. 대통령이 거침없이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네, 네. 의원님께서는 가장 귀에 꽂혔던 대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뭐 여러 경제 현안 얘기도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조지아 사태라든가 네, 외교 네. 현안 얘기도 네, 하셨고, 네, 네. 그리고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특검법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그런 데서 특히 외교 조지아 사태 관계에서는 전체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신데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겠냐.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솔직한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이 감정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시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네, 그런 양도세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예. 특히 이제 내란 특검 재판부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뜻이다. 네. 뜻이고 의지다. 예. 그게 무슨 위헌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대목. 네.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발언도 했고 네.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도 입장을 좀 밝힌 걸로 해석이 네, 되는데 네, 네. 어떤 대통령의 그런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말 그대로 이번 내란 사태야말로 국헌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헌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계된 직결된 문제죠. 네, 네. 그 노상훈 수첩에서도 나왔듯이 실제로 다 체포해서 다 사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그 민주주의와 검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고 무엇보다 우선하는 일이다. 이 점을 특별하게 저는 강조를 하신 거라고 봐요. 그 얘기 나오니까 이른바 덧센 특검법 네네. 개정 협상 네네. 합의했다가 파기하고 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중간에서 좀 진통은 있었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특검 3법에 대한 개정안 지금 여야 간에 이제 협의가 되고 논의가 됐던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그 당원들 사이에서나 또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히나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한. 수사 기한? 수사 기한. 이거 연장해야 된다? 예, 연장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인력. 네.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또 현재 재판 과정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막 소환에 불응하고 막 들어놓고 그리고 또 무비권 행사하면서 계속 시간을 질질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 때우기 작전으로 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수사 기한을 연장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야 간에 일단 합의안을 만들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당내에서 다시 한번 민심이라든가 당심들을 반영을 하면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측면이고 어제 의총에서도 그 여야가 합의했던 수사 지휘권 문제라든가 네네네. 그다음에 중개 의무 문제 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좀 더 보완해서 가자. 그렇게 아무튼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 합의 내용을 몰랐느냐가 사실은 핵심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소통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있었다고 예, 보세요?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보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방향에서 정리가 된 걸로 반응이라고 그런 게 이제 당원들이 언제 거세게 반발하거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에도 포함될 수 예, 있겠죠. 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 보안 수사권 존폐를 놓고 당정 간의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존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제 발언은. 우선 무엇보다 기본 전제가 되는 거는 당정대 간에 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간에 검찰 개혁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중단 없이 밀고 갈 거고요. 예. 다만 대통령께서 그 보안 수사권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신 거는 보다 좀 현실적인 어떤 접근들을 또 균형 잡힌 접근들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그게 읽혀져요. 예. 그 사실은 이 정치 검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게 대통령 본인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네. 이거를 완전히 민주검찰을 바꿔야 되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수사 체계 전체가 만약에 무너지거나 이게 좀 구멍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꼼꼼히 같이 좀 살펴야 된다라는 뜻이 반영된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대통령께서 또 생각하시는 그런 점까지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보다 이제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점검들을 통해서 어쨌든 최종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완전한 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원 가운데 절대 다수는 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런 당원들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제도 설계 과정과 네. 앞으로 이제 이번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네. 이번 9월 안에 반드시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과정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충분한 논의와 또 의견들을 통해 가지고 걱정 없게 예. 네, 아마 그렇게 처리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모신 김에 네. 이 문제도 좀 같이 지금 한미 간의 그 체포 구금 사태라는 큰 네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네. 의원님이 지금 한미 의원연맹 우리 쪽 회장을 맡고 계세요. 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미국 하원 의원들 만나셨다면서요? 네, 어제 제가 이제 한미 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어제 그 미 의회 FMC라고 그 전현직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미 의회에. 네, 예. 미 의회 전현직 의원 모임인데 마침 그 엊그제 한국에 그 여러 의원들이 들어오셨어요. 예. 전현직 의원들이. 예. 그래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네. 그 환담회 자리를 가졌었는데 환담과 오찬을 했었는데 네. 마침 이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이 뜻을 그 우리 국민과 우리 국민의 이런 뜻을 그 미국 의회에 또 거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은 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해달라. 그리고 특히나 이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 예.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도 그런 뜻을 충분히 알겠다. 예. 그래서 그 의회 의원들에게 각자 관련된 의원들에게 그 뜻을 전달을 해서 아무튼 그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자기들 다하겠다. 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 부분은 취업 비자의 쿼터를 확보를 하고 확보하는 게 늘리는 이게 이제 해결책이잖아요. 네네. 혹시 그렇죠. 근데 이게 하려면 의회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의회가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현재 전문직 비자 쿼터가 있는데 우리 몫이 너무 작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충분한 양을 추가로 확보하든가 그렇죠. 또 내지는 아예 한국인 전용 우리 기업 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술진과 인력들에게 필요한 한국 전용의 그 취업 비자를 별도로 이제 신설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그걸 E4 비자라고 합니다. 이제 호주가 그런 방식이거든요. 호주가 E3 비자를 갖고 있어요. E4 비자를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우리 한국계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 비자안이 여러 차례 시도가 됐었고 이번 현재 국회에도 이게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 의회에.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냥 크게 관심 없이 다뤄졌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 우리의 미국에는 지금 이런 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교육 좀 시켜줘. 네, 교육도 시켜줘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체포를 해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참 완전 황당한 일이죠. 예.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서 그러니까요. 이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이거 투자 안 되겠다. 예.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는 이런 신설 비자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그게 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한미 우리 의원연맹 차원에서도 예. 그 저희들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그 지역 의원들이나 상하원 의원들이나 또 저희들이 쭉 만나와 접촉해왔던 의원들이 있어요. 그쪽에 뭐 서한을 보낸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할 생각이고 그 이번에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 간에 그 비자 개선을 위한 워킹 그룹을 하기로 지금 합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요? 네네. 그거는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조 현 장관이 아마 이번 주말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예. 조 현 장관 들어오면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우리 외교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할 역할 예.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네네. 바로 저희들도 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했더니 이제 실무감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 예. 실무 논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좀 거기에 또 시간이 소요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 현대차나 이런 입장에서는 제가 보도를 접해보니까 이제 미국이 주는 보조금이 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붕 떠버리는 기간이 있던 그만큼 보조금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네네. 보도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는 이번 일이 발생한 이후에 네네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려는 지금 우리의 기술 인력들도 다 지금 스톱 상태이고 그렇죠. 미국에서 들어가 있는 우리 인력들도 다 지금 스테이 상태예요. 네. 그 문제는 당장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 사실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미국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신들에게도 당신들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립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는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네. 악시오스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한국 탓만 계속했거든요. 네네. 내가 한국 측에 전화를 걸어서 제발 좀 그만하라라고 얘기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완전히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예. 이런 현실을 잘 모르고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면서 그러니까요. 이스타 비자나 비온 비자 가지고 갖고 들어와라 한 다음에 그걸 잡아들인 거 아닙니까? 공장은 지으라고. 예, 예, 공장은 지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자기들 요구대로 해줬으면 그거에 맞는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당연한 그쪽에서 의무죠. 아니 이건 누가 뭐 상식으로 그쪽에서 편의를 제공해 줘도 네. 부족한 판 아닙니까? 그럼요. 예.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그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하게 또 그쪽에다가 지적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에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청래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네.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을 할 네, 때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다라는 발언이 있잖아요. 네.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부적절함을 넘어서요. 네. 있을 수 없는 망언과 극언을 한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과를 요구하고 뭐 이러던데. 그거는 기본이고. 기본이고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저 원내대표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예. 그리고 윤리위 제소 가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소해야 된다?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거는 부적절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극언인 거죠. 예. 말 그대로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뿐만 아니라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또 사살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얘기는 이런 정치적 발언을 떠나서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 사과가 끝날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시네요. 이거는 사과로 끝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의원님 개인 생각이지만 당 안에서 많이 공유가 된 어떤 그 해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희 당내에서도 이거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죠. 그래요? 예. 그럼 윤리 제소까지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건 이제 당의 프로세스와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 좀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중대사로 네네. 노태우 씨의 장남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이 됐어요. 네네. 일종의 깜짝 인사인데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이내 정도 걸리게 되는데 저는 매우 전략적이고 의미 있는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번 주중대사 인사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플러스 그 다음에 이 통합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재현 이사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아닙니까?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33년 전에 1992년에
한중 수교의 문을 연 당사자예요. 북방 외교를 한 그렇죠. 사람이죠. 예. 그 북방 정치 그때부터 사실은 가시가 됐다. 또 그건 좀 굉장히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다이빙 그 주한 중국 대사가 예. 노재현 이사장과 함께 같이 둘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를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참배를 하면서 그 중국이 노태우 대통령의 그 북방 정책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아, 중국도 좀 반기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중국에서 굉장히 우호적이죠. 아, 그래요? 그리고 노재현 이사장도 상당히 중국과의 많은 계속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중국 전문가이기도 하다. 네네. 저는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꽤 의미 있는 일이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열었던 그 북방 정책의 문을 예. 그 한중 수교의 문을 또 그 장남이 또 이어서 더 발전시켰다는 또 그런 또 나름 재미있는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